자, 돈 버는 글만 쓰는 글천개입니다. 저는 글을 써서 1년에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벌고 있어요. 온라인 사업은 글로 시작해서 글로 끝나잖아요. 오징어들이 모쏠에서 시작해서 모쏠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엊그제 영상에서 수익은 인증했고요. 수십억씩 버는 분들이 워낙 많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제가 망해서 원룸 월세도 못 내고 에어컨도 못 들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출근 안 한 지도 오래됐고 다니고 싶은 데 있으면 다니는 수준은 이제 됐어요. 판매하지 않고 방식만 바꾼 결과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 때문에 가난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남 주는 걸 되게 아까워했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남 주는 거 아까운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계산기 갖다 대면 상대방도 계산기 꺼내요. 부자 되는 핵심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느냐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매하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판매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이거 이해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한 달 후쯤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합쳐서 현금 좀 만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업 성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 심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백날 책 읽고 노력해봐야 이 단순한 거 모르면 왜 실패하는지조차 모르고 손가락 빨다가 사업 접게 되죠. 저는 이것들을 정리했고 이걸 이제 구조 이론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거 아는 분은 출발선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주 짧게 웹사이트나 블로그 또는 카페 같은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원포인트로 지금보다 10배 더 돈 버는 방법을 구조 이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잠깐 여기서 그렇다고 누구나 10배 번다는 건 아니에요. 잘 아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께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템 없이 무슨 돈을 법니까? 뭐 직장도 없는데 월급 달라고 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죠. 아이템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분야도 뭐 강의나 교육, 뭐 네일샵이나 뷰티, 뭐 부동산 중개나 뭐 주식 투자 방법, 뭐 심지어는 뭐 다이어트 방법이나 꽃꽂이 방법 등등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다만 조건이 뭐냐면 뭔가 자신이 지금 팔아서 마진이 발생되는 사업 아이템이 있는 사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야는 관계없고 마진이에요. 마진. 자기 아이템 없는 분들은 그것부터 만드시고 지금 이 영상 보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분들은 끝까지 본 다음에도 뭐야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웃긴 놈이네 라고 할 거거든요. 뻔하게. 그리고 이제 포인트도 짚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이해를 했다고 착각할 거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죽었다 깨나도 나는 아이템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한 가지 묘책은 있습니다. 이렇게 의욕이 있는 분들, 뭐 시작은 다른 사람 노하우로 하고 실제 자기 아이템은 나중에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뭐냐면 이제 사업가의 정체성은 돈 버는 사람인 건데, 지금 뭔가 아이템이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할 만한 분야에서 강의를 먼저 들은 다음에 목숨 걸고 실천해서 최소 100만 원 정도 소득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자기 아이템은 생긴 거예요. 왜? 돈 벌었으니까. 그 분야에서 돈 번 거는 실천한 거고, 실천해서 성과가 났으니까 준 전문가는 된 거예요. 그걸 성취한 경험을 자료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판매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해낸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단 돈부터 벌고 이제 좀 더 독창적인 아이템은 차차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판매 경험이 있는 사업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 이론만 결합하면 떡상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럼 됐고, 구조 이론에서 말하는 성공 요지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같은 시간에 한 가지만 더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블로그든 카페든 개인 사이트든 포스팅 한 개만 쓰고 오늘 할 일 끝났다고 컴퓨터 끄지 말라는 이야기고, 방금 쓴 그 글 끝에다가 링크를 하나 더 달아주라는 거예요. 쉽죠?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정치여인게 되듯이, 사업가가 하는 모든 행동 역시 돈 버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글 쓴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다라는 명확한 이해는 생겼죠? 그럼 링크는 왜 답니까? 이건 체류 시간과 페이지 뷰 때문인데, 이건 제 직전 영상 돈 되는 글쓰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네이버와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라인 세상에서 플레이하는 사업가라면 모르면 안 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링크가 문제입니다. 대체 어떤 내용을 링크로 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몇 장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제 블로그 글 마지막 장면에 있는 걸 찍은 거고, 장면을 찍은 거고, 요 사진은 서일이님이라고 제 구독자분이신데, 마찬가지로 그분이 블로그에 포스팅하신 글의 마지막 장면을 찍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글이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독자는 전부 이탈해요. 아까운 트래픽이 다 빠져나가면 판매는 누구한테 합니까?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 상황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판매를 만드는 상황. 서일이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시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판매는 소질이 아니라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판매되는 상황을. 그럼 어떻게 판매되는 상황을
만드느냐? 단지 링크를 글 끄트머리에다가 넣는 이 단순한 작업이 바로 판매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글 마지막에 넣는 다음 글로 가는 그 링크라는 놈을 그럼 자극적이거나 어그로 끄는 제목을 써서 남기면 되느냐?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판매하지 않고 상황을 만드는 구조 이론의 핵심인데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핵심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은 독자 분들한테 선물을 줘야 됩니다. 글 한 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포스팅을 해놓고 그것들을 글 마지막에 링크로 걸어놓는 건데 왜 링크로 제공하는지는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직전 영상 그 짧은 그 영상인데 돈 되는 글쓰기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링크는 몇 개나 만들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링크 글은 한 개로 끝내도 좋고 뭐 5개 이상 뭐 시리즈처럼 끌고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정확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점이에요. 즉 그 아이템에 대해서만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매하는 아이템이 블로그 이웃 한 달에 2,000명 늘리기라면 링크의 제목 역시 블로그 이웃 한 달에 2,000명 늘리기라는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블로그 만든 지 6개월 넘었는데 이웃이 2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이 만약 이런 링크를 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 링크 보자마자 뭐 이런 쓸데없는 링크가 있냐?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네 라고 할까요? 아니죠. 이런 귀한 정보를 이라고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보겠죠. 두 번째 예로 여러분 아이템이 카페라서 죽어있는 카페 활성화시키기라는 글을 링크로 달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카페 활성화시키지 못한 운영자분들 엄청 많죠. 반드시 클릭할 겁니다. 저도 클릭할 거예요. 또 다른 예가 현지인이 되는 필수 영어야 50선 같은 글도 당장 영어권으로 여행 가는 사람한테는 아주 꿀정보가 되겠죠. 영어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자신이 가진 아이템에 맞게 제목과 글을 작성해서 링크로 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구조 이론이에요. 상대방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받은 상대방들은 상호성 원칙 때문에 수많은 고맙다는 댓글과 후기들을 자발적으로 쓰게 됩니다. 나는 결과적으로 글 한 개만 썼는데 전문가로 포지셔닝도 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앞으로 내가 가진 아이템도 아주 잘 파는 구조를 갖춘 세련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먼저 주기만 했을 뿐인데 다시 강조하지만 판매하지 않고 판매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글의 제목도 간단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해결하지 못한 주제로 제목을 쓰면 돼요. 열심히만 하는 분들은 어떤 링크를 다냐면 대충 자기가 예전에 써놓은 글이라고 이제 아깝다고 관련도 없는 글들 링크를 걸어요. 자기가 쓴 글이니까 자기는 좋죠.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 상대방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판매되지 않는 상황만 만들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선물에서 노하우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제 경험상 너무 안 풀면 즉 남주기 아까워하면 독자도 눈치채요. 고마워하지 않고 장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영미한테 선물이라고 하고 들뜨게 해놓고서 1,000원짜리 다이소 거울 주는 거랑 똑같은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그래도 그 나이대에 맞고 뭐 좀 주변에 이거 받았다고 할 정도 선물은 줘야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수 정도는 눈치를 채고 문제를 정말 해결할 정도 퀄리티는 돼야 됩니다. 그 노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면 초보는 문제 해결은 못하더라도 고마움을 느끼고 글쓴이를 전문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그러니까 실제 클릭이라는 자발적 개입 행동만 이끌어내도 판매 확률은 30% 40% 혹은 그 이상 늘어나요. 소득은 당연히 거기에 또 비례하겠죠. 여기서 아무 고민 없이 다 공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료 같은 걸 무료로 푼다는 건데 이건 인기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폭발적 반응 불러와요. 그래서 진짜 고수 레벨에 있는 사람은 전부 풉니다. 그럼 이렇게 다 풀면 대체 돈은 언제 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알려줘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전체 시장의 80%가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은 어떤 실천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천 못하는 사람한테 따로 고가를 받고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겁니다. 고수가. 1대1 강의나 컨설팅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자, 오늘은 가난한 사업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구조 이론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천기였습니다.